아니 이 택배를 북한에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예? 대장님 걔들 그만하시고 난 내 딴에 내가 짠 거야 이거. 한번도 TV 가서 요즘 배송업체들 참 많죠? 근데 이제 긴장들 하셔야겠어요. 이 배송계의 길이나 택배업계의 풍운하가 등장했거든요. 그게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자 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바로 임종석! 이분이 왜 배송업계에 풍운하냐? 이분이 뭐든 기가 막히게 잘 보내거든요. 어디에? 북한에. 89년에는 임수경 씨를 몰래 평양에 보냈죠. 2000년대에는 북한에 돈을 보냈어요. 근데요, 어떻게 보냈는지 이 송금 경로는 아무도 몰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분 나중에 할 일 없으면 그냥 북한 전문 배송업체 차려도 될 것 같아. 비밀 보장 북한 송금, 페덱스는 물러거라, 북덱스가 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임종석 이분이 현재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줄여서 경문협 이야기예요. 이 경문협 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정말 어이가 터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에 이 빨대를 쫙 꽂아볼 건데요. 특히 영화 제작자분들 초집중하세요. 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서스펜스 스릴러 블록버스터 스토리가 나갑니다. 이거 영화로 만들면 기본 1000만 관객이야. 물론 사이코패스 역은 임종석! 2016년에 북한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알려진 일인데 탈북하신 국군포로 어르신들이에요. 이 두 분이 소송을 거셨는데요. 이분들 스토리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때 남북이 서로 포로 교환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북한 인민군 포로 7만 6천 명을 넘겨줬어요. 근데 북한은 국군포로 8,300명만 돌려줬습니다. 그러고는 도는 포로가 없대. 당연히 굴하지. 그래서 이때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어르신들 두 분이 2000년대 초반 탈북해서 거의 50년 만에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통한의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50년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이분들이 김정은이랑 북한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북한이랑 김정은을 우리 법원이 재판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법원에서 뜻밖의 판결을 합니다. 북한이랑 김정은은 국군포로 어르신 두 분께 각각 2,100만 원씩 총 4,200만 원을 배상하라! 북한의 전쟁 범죄를 우리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교수님 이런 판결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있었겠냐? 이게 헌정사상 초유라니까 뭘 들은 거야 도대체. 근데 북한 애들이 돈을 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전 이게 그냥 상징적인 판결로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랍게도 한국에 북한 재산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줄여서 경문협, 바로 여기에 북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을 대행하는 업무를 한다면서 2005년부터 한국방송국이나 출판사에서 북한 저작권료를 걷어다가 북한에 송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금강산에서 박광자 씨가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일로 대북 송금이 중지돼서 경문협이 매년 거두기만 하고 북한에 송금하지 못한 돈이 2021년 기준 무려 21억 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재산인 거예요. 교수님 북한은 우리한테 저작권료를 주나요? 주겠냐? 생각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법원이 그 돈으로 국군포로 어르신들한테 배상금을 주라고 경문협한테 추식 명령을 내려요. 근데 경문협은 못 주겠대. 왜 못 주느냐? 답변이 기가 막혀요. 이건 북한 재산이 아니래요. 무슨 논리냐면요, 경문협이 갖고 있는 저작권료 21억은 북한 방송국이나 출판사의 재산이지 북한 정부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루킹 닭갈비 뜯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수님 조선중앙TV는 북한 정부 거죠? 그럼요, 북한 문화청 소속이에요. 위원장도 공산당이 임명한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흥미진진 다시 한번 이 반전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경문협이 갖고 있는 북한 저작권료가 경문협 말대로 북한 정부 재산이 아니라 북한 방송국이나 출판사 재산이라면 이 돈을 보낼 때 해당 방송국이나 출판사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문협은 박광자 씨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실제로 송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그때 누구한테 돈 보냈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 말대로 방송국에 보냈는지 아니면 김정은한테 보냈는지 송금 경로를 까봐라. 이렇게 통일부에 요청한 거예요. 경문협을 코너로 몰아넣는 김연경의 스파이크 같은 그런 신의 한 수죠. 와, 우리 법원 아주 똑똑하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벌어집니다. 법원의 조회 요청을 받은 통일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경문협 송금 경로를 밝힐 수 없대요. 법원 요청을 쌩깐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기절초풍이에요. 그걸 밝히면 국익을 해친답니다.
저는 진짜 이 정부 통일부 하는 거 보면 멘붕이에요. 이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지난 고통을 약소하게나마 보상해드리는 게 국익이 아니라 이 북한 재산 지키는 게 국익이라는 거예요. 네, 뻔한 일입니다. 경문역 이사장 임종석, 전대협 4기 의장, 통일부 장관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 둘 다 구국의 강철대요 전대협 동지들이거든요. 근데요, 이 스토리에 진짜 반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저작권료를 챙겨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한국이 북한 저작권을 어기는 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생각한 운동권 인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이 북한 저작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2000년도에 중국 상하이 북한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오? 근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걸까요? 이때부터 갑자기 북한이 저작권 관련 움직임을 보여요. 2001년에는 있지도 않던 저작권법을 갑자기 제정하고요. 2003년엔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를린 협약에도 가입합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에 맞춰 우리나라엔 2004년에 경문협이 만들어지고 2005년엔 경문협 산하에 남북저작권센터가 설립돼요. 그리고 이렇게 설립된 남북저작권센터 대표는 최초의 베이징 북한 대사관을 찾아갔던 그 운동권 인사가 맞습니다. 자기가 북한 찾아가서 저작권 챙기라고 옆구리 찔러놓고 그 업무는 또 자기가 맡아. 창조경제. 아니, 창조 직장이죠? 근데 이분이 누굴까요? 이전에 전대협 문화국장을 지냈고 현 대통령 연설기획 비서관을 맡고 있는 바로 신동호 씨입니다. 국군포로 어르신들보다 북한을 더 챙기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대협 정권의 민낯입니다. 근데요, 이 국군포로 어르신들 연세가 지금 90이 넘었어요. 이분들한테 배상하기 싫어서 이 잔머리로 시간 질질 끌고 있는데 니들 진짜 양심이 있냐? 전대협 꼬꼬마 동무 여러분, 사상이든 이념이든 이제 좀 업데이트 좀 합시다. 이 말도 안 되는 인형 갖고 30년 동안 우려먹었으면 오래 해먹었잖아요. 근데 엊그제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이인영 통일부는 또 한미연합훈련으로 긴장 조성하면 안 된다 어쩐다 이러더라고. 이인영 장관님, 아직도 반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장관님 생각을 180도 바꿔드릴 한 분을 추천합니다. 누구냐? 바로 임종수 이사장님 따님이야. 지금 제국주의 심장 미국 시카고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SNS 보니까 엄청 행복한 것 같던데?